2023년 3월 1일 수요일 아침에 6시에 눈이 젖었다. 어젯밤에 불을 안 끄고 잔 것도 있었지만 아들에게 한 말로 인해 그 녀석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리고 딸내미 기숙사 입소로 부사를 내려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빨리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아침 11시에 출발을 하였다.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 11시 20분에 출발을 했다. 차를 수리했지만 고속으로 달리면 온도 게이지가 내려간다. 뭐가 이상하다. 내일 다시 정비소에 가봐야겠다. 브런치 카페에 갔지만은 웨이팅이 길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했다. 좀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4시 정도쯤 딸내미를 기숙사에 입소시켰다. 돌아오는데 무척이나 쓸쓸하였다. 아침은 귤하고 어제 먹다 남은 포테이토칩, 점심은 파스타, 저녁은 가오리찜을 먹었다. 남은 것은 나이는 통으로 직행했다. 콩나물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날씨는 따스하였다. 미세먼지가 작살이었고 화장실은 좋았다. 2009년 그때 당시만 해도 기존에 몰고 있던 아버지의 휘발유 차의 엔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폐차를 결정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러 많이도 돌아다녔지만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 차가 지금 수리가 들어간 차이다. 그 시절만 해도 유류비 문제로 휘발유 차보다는 경유차가 선호도가 높다고 하여 SUV 경유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근데 지금 어떠냐? 8, 9개월 전부터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은 대바뀌고 경유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기준 6만 원 이상을 주유해야지 겨우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달 기준 20만 원 안팎이었던 주유비가 25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된다면 가계 지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한 달만 이렇다면 그냥 무시하고 그렇구나라고 지나가지만 각종 미디어에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고 하니 차를 폐차해야 하나 휘발유 차를 사야 하나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새 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경유차에서 휘발유 차로 바꾸는 분도 계셨고 중고 거래장에서는 경유차가 안 팔리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으로 2023년 2월 현재 경유 가격은 다시 재역전되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역전과 재역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작년 2022년 여름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가격이 벌어져 거의 겨울 전국 가격으로 200원에서 300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가격 역전의 원인을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참고하여 서술해 보겠다. 작년 기름 가격 역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본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전쟁은 2023년 2월, 현재는 거의 종전을 앞두고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종전이 불확실하고 산유국 세계 3위인 러시아는 서방국의 경제 제재로 전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가 부족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원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수입 경유의 약 6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었으며 대체할 수입국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라하여 단계적으로 수입을 감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역전도 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휘발유로 운행되는 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져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건설업종의 차량의 경유는 산업용 연료로 인식되면서 과거 정부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붙이는 세금을 높게 책정하였다. 그래서 휘발유는 유류세가 820원, 경유는 유류세가 580원인데 유가 상승을 걱정하여 유류세 인하를
37%를 하여 휘발유와 경유와 각각 리터당 304원, 212원이 되지만 세금이나 폭만 해도 휘발유가 경유보다 약 100원 큰 셈이다. 다음으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産油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작년 10월 5일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를 감산 결정하면서 유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산폭으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 수준이 줄어드는 셈이었다. 이렇게 되므로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작년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계속 역전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류세를 낮추는 방법뿐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가격이 역전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일주일에 2만원, 뭐 얼마 하겠어? 그러나 한 달, 두 달 가면서 쌓여가는 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작년 12월 달과 올해 1월 달에는 작년 기준 추운 날이 많아서 차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차에서 대기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름은 줄줄 새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2월 현재 재역전되었다. 영구히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런 걸까? 미디어에서는 정말로 간단하게 2분 미만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사실 8에서 9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재역전할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미디어를 통한 영상에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장담을 하기에 제가 몇 번을 돌려보았다. 세계 정세에 따라 변수가 많은 유가에 대한 정보를 재역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수가 있다고 봤다. 지금 어떠냐? 경유 가격이 내려가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했다. 아니, 재역전한 것이다. 다음은 SBS의 내용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8개월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분할이 원인이었지만, 종전이 가까워지자 지금은 해소되었고, 올겨울 유럽의 기온이 따뜻하게 되어 난방 수요가 감소하여 경유값이 하락했다고 한다. 더욱이 미국의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이 5월달로 다가오기에 한동안 휘발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경유 가격이 오른 이유가 몇 개 해소되니 바로 가격이 재역전된다. 대한민국은 참 불쌍한 나라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다행히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기업 수나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차별화된다. 대한민국의 정유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4개사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진 및 자연재해가 많아 해안가를 따라 작은 규모의 정제 시설들이 많아서 대한민국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2020년 월드와이드 리파이닝 서베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당일 공정 정제 능력으로 한국 정유사 3곳이 톱5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순위권 안에 포함도 되지 못했다. 그렇다. 이러한 정제 기술이 있어서 다행이다. 원유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도 해외로 이적하고 원유를 정제할 시설이 낙후되고 가동할 수 있는 원료까지 없어서 나라에 원유가 나오더라도 정제할 수 없는 나라도 있다. 다행히 그 나라는 작년 중순경, 2022년 중순경이죠.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어 자국의 정유 공장을 개량하기 위해 이란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곧 정제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은 나에게는 너무 힘든 작업이었다. 이런 세계 정세의 내용은 사실 거의 무례한이다. 그래도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서 읽어보고 적어보니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내 영상을 보지 말고 찾아보고 알아봐라. 늦은 밤이다. 10시가 넘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내일 다시 보자.